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자, 그 다음으로 말씀드릴 조건은 내 부모님을 위한 가장 좋은 요양원의 조건 중에서 특히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요양원의 시설 설비와 환경에 관한 이야기 중에 그 다음 조건으로는 산책을 위한 외부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와상 어르신도 휠체어를 이용해서 산책할 수 있는 외부 자연 환경이라고 한다고 하면 당연히 시설 자체가 마당을 가지고 있다든지 또는 산책로를 두고 있다든지 라는 것일 겁니다. 자, 그런데 대부분의 지금 운영되고 있는 시설들은 그런 외부 산책로나 어떤 와상 어르신도 이용하실 수 있을 만한 그런 공간을, 외부 공간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외부에 그런 부지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시설들이 특히 이제 상가에서 운영되고 있는 시설들은 옥상에 그런 산책로를 마련해 놨다든지 한데 옥상 자체가 그 상가기 때문에 특히나 요즘처럼 이렇게 미세먼지가 있는 그런 대기 상태, 그리고 또 특히 도심에서는 자동차 매연, 특히 또 숲이 조성되어 있지 않고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공기질이 안 좋기도 하고, 옥상이라 하더라도 또 그런 자연적인 조건을 어떻게 인위적으로 꾸몄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실제 자연하고는 많이 부합되지도 않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좀 상가에서 운영되고 있는 시설들의 이런 산책을 위한 그런 공간, 자연 공간은 좀 마련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고, 또 휠체어를 이용해서 어르신들께서 외부 그런 공간을 산책로를 이용하실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시설들에서 그런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기가 어려운 것이 현재의 요양원의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요양보호사는 배치된 인원이 한계가 있고, 그리고 또 대부분이 대규모의 그 형태를 가지고 있는 시설들이라서 그 요양보호사 분들이 그 많은 인원을 산책을 시켜드리는 것 자체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고, 또 실종의 우려도 있고, 그래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지 못하는 것이 요즘 지금 우리나라 요양원의 실정입니다. 현실이고, 그래서 내 부모님을 위한 가장 좋은 요양원이라고 한다면 어르신께서 언제라도 안전하게 외부 산책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어 있고, 그런 여건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런 시설 안에서 종사자가 인력이 충분해서 어르신을 모시고 외부의 산책을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수 있는, 안전하게 모시고 함께 동행해서 산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그런 현실이지는 못하고, 특히나 산책로라고 해서 평가에서, 예전에 평가에서는 시설에 산책로가 있는가 라는 부분을 제시를 했는데, 그 이유는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이유들하고 또 동일하겠지만
그때 평가를 준비하는 시설들은 이런 산책로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상가에서 운영하는 시설들 같은 경우는 시설 내부에다가 이런 화분이나 나무 그런 인테리어를 해놓고 거기 한 5m 정도 그런 정도를 그냥 산책로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 운영하는 시설들도 있고, 그렇게 한 시설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나 그런 것은 실제적인 산책로는 아니다. 외부의 자연적인 환경을 갖추고 있는 그런 산책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가장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산책로, 그것이 어르신들께는 필요한 공간이고 조건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자연 환경이 있는가라는 것도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조건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산으로, 강으로, 들로 주말이면 여행을 떠나고 하는 것은 도심 속에서의 그 바쁜 생활, 또 몸이 건조했던 삶에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그런 일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자연을 찾아서 주말에 떠나고 그렇게 다니시는데, 모두가 그런 로망들을 가지고 계시죠. 나중에 은퇴하고 나서는 자연에 위치한 그런 별장 같은 집에서 생활하는 것들, 그런 것이 자연으로 회귀하고 싶은 그런 인간의 마음이기도 하지만, 특히나 자연은 어르신들 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그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고 또 행복감을 주는 그런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연에 위치한 시설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께 심리적인 안정을 줄 수 있는 상당 부분의 요소가 된다. 그래서 내 부모님을 위한 가장 좋은 요양원이라고 한다고 하면 아름다운 자연 환경이 있는가, 그런 자연 환경을 가지고 있는 시설, 그런 시설이 좋은 요양원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아름다운 자연 환경이라고 하면 석양을 볼 수 있다든지, 또는 강이 있거나, 또는 외부 산책을 위한 밖에 등나무가 그렇게 설치되어 있다거나, 또는 공원길처럼 벤치가 있어서 어르신께서 앉아서 쉬면서 바람을 쐴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마련되어 있는 것이 좋은 요양원의 조건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내 부모님을 위한 가장 좋은 요양원의 조건 중에서 어르신의 안전과 인권을 보장하는 시설인가 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첫 번째로, 비상시 외부로 입소자의 대피가 10분 이내에 이루어질 수 있는 시설인가 라는 것입니다. 비상시에 화재가 났다거나 그래서 연기가 시설에 가득 차고 했을 때 10분 안에 어르신께서 전원 외부로 대피가 가능한 시설이 우리나라에 몇이나 있을까요? 어르신들께서는 거동 능력이 상당히 떨어지시고 인지력도 없으시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으로 외부로 나가실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많은 어르신들께서 대피를 해야 하는 그런 재난 상황이라고 했을 때에는 그 대피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 우리나라 요양원의 실정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화재 사고로 인해서 많은 어르신께서 사망하셨던 그 사건을 계기로 시설에는 스프링클러가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것이 규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넓이에 따라서 간이 스프링클러나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게끔 되었는데, 그 스프링클러가 화재 시에 작동을 한다 하더라도 가장 큰 인명피해를 주는 요인은 연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연기로 인해서 어르신들이 상당 부분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 그렇게 화재가 발생했고 연기가 시설에 차오를 때에는 대피해야 되는 상황일 것입니다. 자, 그 상황에서 어르신 전원이 요양원에서 10분 이내에 대피할 수 있는 시설이 과연 우리나라에 얼마나 될 것인가, 이 부분을 다뤘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많은 그 방송에서. 자, 그렇다라고 하면 시설에서는 분기에 한 번씩 재난상황 대응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 재난상황 대응 훈련에서 어르신들의 대피 훈련이 진행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인데, 자, 과연 그 많은 인원이 특히 4인실로 다 되어 있는 그런 요양원에서 그 많은 인원이 대피가 가능할 것인가 라는 부분을 우리는 고민해야 할 것이고, 10분 이내에 어르신께서 모두가 대피할 수 있는 시설, 특히 시설의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그런 전문가분들께서는 10분이 아니라 5분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그래서 5분 안에 대피를 한다라고 하면 안전한 대피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많은 시설의 재난상황 대응 훈련에 대한 부분을 안내를 드리고 그리고 논의를 하면서 도출해낸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이러한 실험을 또 해보기도 했었고, 실제적으로 재난 상황을 당해본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에서 어르신들을 급하게 외부로 대피시킨 그런 상황을 경험하기도 했었는데, 어떤 상황이었었냐면, 시설 뒤에가 산이었는데 그 산에 불이 났습니다. 이제 알고 보니까 어떤 그 등산객이 버린 담뱃불이 그 불씨가 되어서 그 화재 원인이 되어서 산에 큰 불이 났고, 그 불이 시설로 다가오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특히나 시설에서 사용하고 있는 가스통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가스통 같은 경우는 또 저장 탱크 수준의 큰 가스통이라서 화재가 만약에 거기까지 그 가스통 있는 데까지 미쳐온다라고 하면 굉장히 큰 위험이 벌어질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저희 시설 같은 경우는 그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으로 9분의 어르신만 생활하던 시설이었는데, 그 시설 안에 어르신을 케어하는 동사자들 중에서 3명은 저희 시설에서 24시간 상주하면서 기거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었던 시설입니다. 그 3명 중에 1명은 이제 물론 저였고요. 그런데 새벽에 저희 이제 그 3명 중에 1분은 또 저희 아버지시고요. 근데 저희 아버지께서 새벽에 항상 새벽 기도를 드리셨는데, 새벽 기도 드리러 나가시는데 그 뒤에 산에서 불이 그렇게 크게 난 거를 이제 목격을 한 겁니다. 그래서 119에 신고를 했습니다. 지금 새벽 그때 당시 이제 4시 반, 4시 40분 정도인데, 뒤에서 시설 뒤에 산에서 큰 불이 났다. 그래서 이제 그 신고를 처음 이제 저희 시설에서 이제 하고 119에서 헬기까지 떠서 산불을 진화하는 상황이 됐고, 저희 시설 앞에 이제 마당이 컸기 때문에 거기 그 마당에 소방차가 거의 한 20대가 왔었죠. 그 산불을 진화하기 위해서. 자, 근데 그 소방차가 와서 산불을 진화하기 전까지 저희는 산불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산불이 저희 시설의 50m 앞에까지 왔었어요. 정말 50m, 그 바로 전까지 굉장히 큰 불로. 자, 근데 거기서 만약에 더 이제 시설로 불이 접근해 오면 그 대형 가스 저장 탱크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대피를 해야 되는 상황으로
이제 그 산불을 예의주시하고 있었고 산불의 그 규모 또한 저희가 보고 있었는데 시설에 더 근접해서 이제 오고 있어서 이제는 안 되겠다, 대피를 해야 되겠다. 이제 그 시간에는 어르신들이 다 주무시고 계셨죠. 자, 그래서 그 시점에 저희가 이제 대피 훈련을 계속 해왔었고 대피 훈련에 따라서 어르신들을 다 깨워서 이제 프로그램 저희가 이제 따로 그 대피하는 그 공간에 이제 9분의 어르신들을 다 이제 소집을 해서 거기서 대피를 하는 그 순간까지 시간을 보니까 대략 5분 이내로 저희가 책정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항상 재난상황 대응 훈련을 할 때 시간을 쟀습니다. 9분의 어르신께서 대피를 하시려고 하면 과연 몇 분이 걸릴까? 그 어르신들 중에서는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 또 와상으로 완전 와상으로 계신 1등급 어르신, 또 인지력이 떨어지시는 어르신, 치매가 심하신 어르신, 그런 어르신이 9분이 다 계셨기 때문에 그분들을 모시고 대피를 하는 그 훈련을 분기에 2회씩 계속 훈련을 해왔었고 시간을 재왔었고 문제는 뭐였다? 어르신 9분을 어떤 요양보호사, 어떤 요양보호사, 어떤 요양보호사가 맡아서 대피를 한다. 특히 야간에는 24시간 기거 종사자가 있었고 그리고 또 별도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가 혼자서 그 9명의 어르신을 다 커버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는 어떻게 24시간 기거하는 종사자를 깨우고 어떻게 연락을 취하고 해서 빠른 시간 안에 5분 안에 대피를 한다. 왜냐하면 그 5분의 시간을 안내해 주신 분이 그 시설의 그 소방 안전과 그런 부분들을 관리해 주셨던 그 업체 전문가분께서 가이드를 해 주셨기 때문에 그 5분 안에 대피하는 것으로 항상 훈련을 해 왔었고 시간을 4분 안으로도 당겨서 9명이 외부의 안전한 공간으로 대피하는 훈련까지를 마쳤기 때문에 그때 산불이 시설로 막 번져 오던 순간에 저희는 차량 안에 탑승해서 외부로 나가는 것까지도 5분 안에 이루어질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경험을 한번 겪고 나니까 재난상황 대응 훈련이라는 것이 얼마나 그 어르신들을 위해서 필요한 훈련이고 그리고 어르신들께서 전원 모두가 안전하게 대피를 하는 그 상황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그때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그 큰 산불이 이제 그 신문에도 많이 나왔었는데 이렇게 산불이 났었다고. 그래서 그 상황에 저희가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훈련대로 대피할 수 있었고 그 상황을 잘 넘겨졌고 그 산불도 잘 진화가 돼서 이제 시설이 안전하게 그렇게 이제 있었던 경험이 있었고 그런 경험을 하다 보니까 비상시 외부로 입소자가 안전하게 10분 이내에 대피할 수 있는 시설이 얼마나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필요한 시설이고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 너무나도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다. 자, 그런데 130명 계신 시설에서 어르신들이 재난 상황으로 대피한다라고 하면 과연 몇 분 이내에 대피가 가능할까요? 특히 야간에 만약에 이런 사고가 생겼다라고 하면 불가능할 겁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이 문제인데 내 부모님을 위한 가장 좋은 요양원이라고 하면 당연히 안전한 요양원이 그 기준으로서 제1번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시설을 창업하시고 또 운영하신다라고 하면 안전한 시설이 될 수 있게끔 이런 부분을 대비를 해 두시는 것이 개선하시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협소한 공간으로 인하여 입소자 간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시설, 즉 개인적인 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이 내 부모님을 위한 가장 좋은 요양원의 한 조건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설에서 간혹 다툼이 일어나는 때가 많습니다. 어르신들 간에.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잠깐 안 계신 사이에 한 입소자가 다른 입소자를 폭행한다든지, 또 시설에서 요양보호사가 어르신을 폭행하는 사건도 저희가 언론을 통해서 종종 접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유가 왜 발생하는 것인가 고민을 한다고 해보면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이유 중에 한 가지는 개인적인 공간이 없을 정도로 협소하고 밀집되어 있는, 사람이 밀집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설의 공간 기준, 공간 환경, 공간 여건, 그런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설에서 어르신들이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을 만큼의 여유로운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그런 시설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물론 저희가 주택 자체도 그렇게 넓은 그런 공간을 갖고 있지 않은 주택에서 살고 있는 것이 저희들의 생활의 그런 주택이기도 하지만, 주택과 또 노인 요양시설은 또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노인 요양시설 같은 경우는 어르신께서 그래도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생활을 윤택하게 할 수 있는 정도의 공간이 제공이 되어야 한다, 확보가 되어야 한다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 보여주기식 인테리어 및 설비에 그치지 않고 입소자의 실제적인 생활의 질을 고려한 인테리어와 설비가 되어 있는 시설이어야만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시설의 로비를 화려하게 인테리어함으로써 시설의 규모적인 면을 부각시키는 보여주기식 그런 설비보다는 로비 자체가 어르신 및 보호자의 생활과 편의를 위하여 적절히 사용되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큰 시설들 보면 특히 많은 대규모 자본이 들어간 요양시설 같은 경우에는 로비가 엄청나게 화려합니다. 그래서 로비에 들어서면서부터 좋은 시설이구나 라는 압도감을 보호자분들께 심어주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 요양원의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안에 운영을 들여다보고 어르신들의 생활의 수준을 본다라고 하면 그 인테리어의 화려함 뒤에 있는 그런 어르신들의 생활의 수준은 현저하게 낮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보여주기 식의 그런 인테리어나 그런 부분보다 어르신들께서 그 넓은 로비를 어떤 용도로 활용하고 계시는가, 정말 어르신들께서 그 공간에서 보호자분들과 자유롭게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공간인가, 그만큼 요양원의 그 인력들이, 종사자분들이 어르신들을 모시고 내려와서 보호자분들과 그런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해드리는 로비인가, 또 로비 자체가 그런 단순하게 입구에서 그렇게 들어가는 그런 입구의 공간만으로 보여주는 그런 공간만으로만 활용이 되고 있는가, 그것이 아니라면 그 공간을 어르신을 위해서 어떤 용도로 쓰고 있는가, 그런 것들이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화려한 인테리어보다는 실제적으로 공간을 어르신을 위해서 얼마큼 쓰고 있고 그 공간이 정말 어르신들께 어떤 용도로 활용되고 있는, 목적을 갖고 있는 그런 공간인가, 그런 것들을 저희가 판단하고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 내 부모님을 위한 가장 좋은 요양원의 조건이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노인 수용소 같지 않은 시설. 그래서 대규모 집단 생활을 하지 않는 시설, 그리고 전체적인 시설 환경이 위생적이고 깔끔한 시설, 또 시설 건물이 노후되어 있지 않고 공간이 협소하지 않고 위생적인 그런 시설이 내 부모님을 위한 가장 좋은 요양원의 조건이 될 것입니다. 노인 수용소라는 표현을 종종 듣게 됩니다. 많은 분들과 보호자분들과도 이야기 나눠보고 또 시설을 준비하시는 분들, 또 운영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종종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시설이 노인 수용소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느낌이 나지 않는 시설, 어르신께서 365일 행복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시설, 특히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의 질을 보장하는 그런 시설, 그런 시설이 내 부모님을 위한 가장 좋은 요양원의 조건일 것이고, 그런 시설로 우리가 만들어서 운영해야 하는 것이 어르신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내 부모님을 위한 가장 좋은 요양원의 조건 중에 시설 설비 환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외에도 저희가 고민하고 또 고려해야 할 그런 좋은 요양원의 시설 설비와 환경에 대한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외의 내용에 대해서는 더 구체적인 내용들은 다시 한번 시간을 마련해서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리기로 약속을 드리고, 오늘 다룬 이 몇 가지 조건만이라도 우리가 요양원을 운영하고 또 앞으로 설립하실 때에 이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영상의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앞으로 영상을 계속 이제 올려드릴 예정인데, 구독 버튼을 많이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들어서 여러분께 좋은 영상을 만들어서 제공해 드리는데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반드시 꼭 영상을 다 보시고 나서는 꼭 구독 버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상 내용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제 전화번호 010-4781-7230번으로 문자나 카톡 주시면 상세한 답변을 안내해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 외에 또 다른 궁금하신 부분이나 필요한 내용이 있으실 때에는 문자나 카톡 또는 전화 주시면 제가 자료를 준비해서 또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로그 글을 통해서든 동영상을 통해서든 상세하게 안내를 드릴 예정이니까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신 분들은 꼭 연락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르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가장 든든한 보금자리를 만들어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